안녕하세요. 김현경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 녹화를 한번 해보는데요. 제가 생각한 제목은 폐쇄병동에 다녀온 내가 멀쩡히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막 어떤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될까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서 평소처럼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독자분께서 주신 느린마을 막걸리를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폐쇄병동으로 휴가라는 책을 쓰면서 폐쇄병동 이야기를 조금 더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2018년에 책을 펴냈습니다. 제가 폐쇄병동에서 느꼈던 것들, 있었던 일들을 쭉 일기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낸 책인데요. 이 책은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폐쇄병동이라는 곳에 대해서 되게 막연한 생각밖에 없었는데 조금 알게 되었다. 이러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사실 저도 폐쇄병동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너무 공감되고 재밌게 읽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이때 한번 다녀오고 21년에 또 한 번 더 비슷한 이유로 다녀오면서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고 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나는 사회적으로 무너지고 매장당하고 더는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냈던 까닭은 폐쇄병동을 제가 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기도 다 찾고 여기도 다 찾고 이렇다고들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 폐쇄병동 다녀왔어 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것과, 제가 그때 만났던 알게 되었던 친구 중 하나가 이제 가족들의 반대로 폐쇄병동에 못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얘기를, 그냥 제가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저의 이야기를 내보이는 게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고, 또 이제 EBS 같은 데도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알기로는 좀 폐쇄병동에 다녀왔다는 얘기도 좀 편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한 뿌듯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또 그런 말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제가 북페어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우울하고 그 우울한 무드가 좋아서 팔로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건 되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멋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있는 데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게 접니다 이렇게 되게 밖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되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폐쇄병동에 다녀온 사람이고 우울한 글을 썼던 사람이고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니까 꼭 나는 우울하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되게 활동적이고 재밌고 또 술도 많이 먹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언젠가의 저라면은 상상하지 못했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뭐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저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다, 뭔가 힘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10여 년 동안 조울증 약을 먹으면서 좀 어떤 방식이 나를 살리기도 했고 어떤 것들은 나를 죽이기도 했으며, 안다기보다는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이나
폐쇄병동에 있을 때는 제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좀 못 믿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간식을 제 돈으로 사 먹는 걸 보다 보니까 아, 너가 진짜 그렇구나.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사인을 저한테 받아 가실 때 아, 네가 진짜로 뭔가 사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저한테 되게 많은 것들을 물어본 친구들이나 거기 환자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씩 좀 모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한 명의 조울증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아니면 뭐 출판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 어떤 디자이너로서 그냥 삶을 재밌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야기거리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어떤 내가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는 아마 차차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쓰면서 돈을 버는가부터 아니면은 어떤 것들이 나를 낫게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것 중 일단 하나는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화장실 타일을 새벽마다 닦았어요. 사실 새벽에 할 일도 없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화장실 가서 타일 사이를 닦는 거였어요. 줄눈을 닦다 보면은 기분이 조금은 나아지곤 했는데 그랬던 까닭이 사실 내가 세상에 하등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지지만 타일 줄눈 하나는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작은 성과라도 저에게는 되게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이제 요즘에는 수영도 다니고 여름에는 수영장을 너무 많이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활동적으로 사냐, 일을 안 하는 거냐 라고 했는데 저는 해야 하는 일을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많이 쪼개서 놀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활동적인 삶까지 가기까지는 사실 그 타일 줄눈 사이를 닦는 작은 어떤 액션을 취하는 일부터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다른 어떤 글을 쓰거나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쉬운 매체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찍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막걸리를 계속해서 마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저한테 좀 이점이 있죠. 제가 뭔가 이야기를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저만의 장점이 있고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제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이제 풀어진 편안한 상태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중 진담 이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아마 이 공간에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이거 책도 좀 치우고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상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지만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아직 구독자가 5명밖에 없거든요. 제 이야기가 궁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